네, 자, 시장은 지금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시장의 유동성을 또 어떻게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 오늘 이분과 함께 한번 또 시장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제가 이분과 함께 또 시장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춘강 대표님과 함께 또 오늘 시장 무조건 봐야 되겠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또 오늘은 또 어떤 방식으로 저희들을 또 마음을 또 흔들어 놓으실지 사실 그렇습니다. 뭐 지난주에 우리가 뭐 긍정론 쪽에 말씀을 많이 드렸고 월요일 날 제가 어제 이제 뭐 고정 방송 출연하는데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 정도가 단기 변동성이 언와인딩되는 거에 근한 뭐 마지막 정도 될 것 같다. 아, 조정의 끝자락. 네, 스캇 럼너가 2주 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주 후반에 그 얘기했습니다. 지금 조정은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 연말까지 S&P 500이 7천 가기 위한 에너지가 축적되는 조정인 것 같다. 그리고 모멘텀이 언와인딩 되는 9회 말이라고 한다면 지금이 한 8회 말 정도 되는 것 같다. 제가 그거 인용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내내 유동성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거 또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네. 유동성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벌써요? 네. TJ 장구가 뭐 말씀만 드리죠. 10월 30일 날 1조 다 외우셨을 거예요, 이제. 1조 딱 찍었다가 21일 날 현재 그래도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지금 21일 날 현재, 그러니까 지난주에 찾아뵀을 때 13일 날 9천억 달러라고 돼 있었는데 21일 현재 8,900억 달러가 됐어요. 8,900억 달러. 그러니까 10억 달러 차이가 그러네요. 나지만 이 잔고가 점점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잔고가 나가서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시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단기 자금 경색도 완화시켜 줄 것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내내 다뤘던 소파 금리가 10월 말 현재 그 우리가 국채 정책 금리가 EFFR이라고 합니다. Effective Federal Fund Rate라고 해서 그 레인지로 정해지잖아요. 상단 4.0, 하단으로는 3.75. 이 3.75를 IORB라고 그래요. Interest on Reserve Bank라고 그래서 이 IORB 하단 금리가 그 소파 금리하고 딱 거의 붙어서 형성이 돼요. 시중에서 형성되는 소파 금리가 정책 금리 하단하고 딱 붙어서 형성이 되는데 지금 10월 말 현재 47bp까지 확대가 됐다는 얘기는 3.75 하단보다 더 47bp를 얹어주는 이자를 줘야 단기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는 얘기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시장의 경색이 굉장히 심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단기 자금을 끌어오기 위한 수요가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10월 30일이 47bp 굉장히 스파이크했던 그 소파 금리에. 근데 10월 30일 아까 보여드렸던 TJ 잔고가 1조 딱 찍은 그 날하고 똑같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금의 흐름이나 형성이 되는 걸 보면 앞뒤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담이긴 하지만 미국 시장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앞뒤가 다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뭔가 수요가 쏠리거나 뭔가 유동성에 대한 경색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는 그래도 우호적인 방향으로 그걸 풀어주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정이 딱딱 맞는 거네요. 그러기도 하고 그런 딱딱 맞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투명하고 하면 그래야 그게 예측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시장이 안 좋고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 데이터를 보고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시 해묵은 얘기 드렸는데 그래서 8,900억 달러까지 쑥 줄이고 있다는 얘기, 줄이고 있는 상황. 그러면 다른 거 차치하고라도 뭐 기업이가 아까 언급해 주셨지만 기업이 지난주까지 95% S&P 500 실적 발표했고 83%가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 3, 4분기에 EPS 성장률 자체가 13.4%입니다. 맞아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거죠. 웬만한 보통이 5%, 7% 사이인데 굉장히 잘 나오는 게 정점을 찍는 게 한 15%라고 보거든요. 거의 14%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익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늘 한 자릿수 성장률 보다가 꼭 다 열어보면 두 자릿수 성장률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 참 재미있는 게 회사가 가이던스를 얘기하면서 이번 분기에 한 8% 성장할 것 같다라고 하는 자체를 보수적으로 발표를 해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뚜껑 딱 열어보면 평균적으로 예측했던 것보다 몇 프로를 더 많이 실적 발표를 하더냐를 보면 그것 또한 적게는 3%에서 많게는 한 8%까지 형성이.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5% 이익 성장률을 전망한다고 하면 잘 나오는 경우에 8%까지 더 나오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얘기죠. 뭐 8%의 경우는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항상 좋게 나오게끔 CEO라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이 계산을 잘 못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모르니까 보수적으로 혹시 모르니까? 가이던스를 주고 나서 실제를 더 내는 거죠. 이건 택틱이라고 봐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황 나쁘지 않고 이번 주가 돌아왔지만 이번 주가 저는 아까 스캇 럼너 표현 드린 것처럼 변동성이 거의 끝자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변동성이 끝자락이다. 마이클 윌슨도 지금 이 조정 시기에서는 이 뭐 바이더 딥이라는 표현을 좀 쓰게 되면서 그 약세론자인 마이클 윌슨 마저도 지금의 뭐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고 마이클 있는데 윌슨이 이번 여름 정도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내내 비관적이었다가 맞아요. 그것도 욕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바뀌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사실 시장이 조금 화색이 돌았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8회 말 또는 이번 주까지가 일부 우리가 하나의 조정 기간으로 좀 봐야 될 것이고 이번 주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도 좀 있고 뭐 휴장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 증시에서는 어찌 보면 많은 이벤트가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 경제 지표라는 게 이제 9월 달을 좀 가지고 오는 거니까 올드한 거니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좀 깜깜이었던 마음을 달래주는 역할을 하겠죠. 지난주에 발표됐던 저기 9월 비농업 일자리 같은 근데 이제 시장을 좀 바라보게 되면 최근에 뭐 암호화폐 시장이 좀 돌아서야 되지 않을까 또는 금이 좀 돌아서야 되지 않을까 이건 유동성에 대해서도 막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돌아 유동성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방금 뭐 TGI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지만 그 외에 우리가 좀 볼만한 뭐 어떤 시장의 지표가 또 있을까요 혹시? 아니면은 뭐 봐야 될 이벤트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중요한 표현을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자본 시장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가장 그 뭐라 그럴까요? 농도가 짙은 영향력이라고 보는 것이 어제 시진핑이 먼저 전화했죠, 트럼프한테. 맞아요. 그 시진핑이라는 사람은요, 이 외모도 안 웃잖아요, 잘. 이렇게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내를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으르렁 서로 뭐 우리 끝까지 한번 해볼 거야 막 했다가 시진핑이 먼저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1시간 통화했다는 거고요. 이거 자체가 주는 상징성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뭐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사실 뭐 주 전공으로 주력으로 분석을 하는 게 이 지오폴리틱스란 말이에요. 지정학적인 거를 가장 먼저 분석을 하고 그럼 가장 큰 흐름이 보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쭉 타다 들어가서 이제 매크로 어프로치를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미국 패권 전쟁, 그 안에 AI 패권 전쟁이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 먼저 전화했다고 하는 얘기는 볼까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허락해 주시면 그동안에 미국이 중국한테 가장 아팠던 구석이 히토류였습니다. 히토류? 네. 근데 뭐 혹자들은 그런 얘기 했죠. 히토류 때문에 좀 뭐 트럼프가 다시 탁구할 수밖에 없을 거고 후달릴 거고 저는 전혀 반대라고 생각하는 게 히토류가 미국의 중국 땅덩어리에 전 세계 히토류 추산하는 걸로 지금 한 38% 매장돼 있는데 실제로 생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중국이.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뭐 환경 문제 이런 보이스 따위가 전혀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68%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공급망을 거의 휘어잡다시피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미국이 중국한테 지금 호락호락하게 마음대로 뭐 더 세게 하려다가도 뭐 약간 꼴이 되는. 그런데 지지난주 에이펙 그 회의 있을 때 트럼프가 아시아로 이렇게 태평양 건너서 아시아로 안 왔어요. 맞아요. 대서양 건너서 거꾸로 왔습니다. 중동 만나고 저기 필리핀이랑 어디 말레이시아 만나고 그러고 에이펙 왔어요. 그때 그 전에 미국, 호주 핵심 광물 협정 맺었고 일본하고 히토리 협정 맺었고 말레이시아하고도 협정 맺었고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무서운 거는요. 중국이 지금 서플라이 체인에 히토리 서플라이 체인을 쥐락펴락하고 있잖아요. 이 꼴 볼까요? 이 꼴 뭐 안 보죠. 그래서 지금 각 호주, 일본, 말레이 등등 몇 개 국가하고 에이펙 쭉 대서양 쭉 돌면서 협정하고 방점 딱 찍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12일인가로 기억하는데 11월 19일인가로 기억하는데 어디 갖고 왔을 겁니다. 제일 끝에 제가 써놨네요. 스카페 센트가 인터뷰 뭐라고 했냐면 향후에 1, 2년 동안 이 히토류 공급망을 자체 조달하는 이 공급망 완성을 시킬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된다라고 인터뷰를 분명히 했습니다. 히토류 들면서.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인터뷰 때. 그죠. 그런데 중국하고 이번에 중간 협정 맺었던 게 어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였죠? 히토류 수출 금지를 1년 유예하자. 유예하자. 시간 벌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중간 선거 때까지만 딱 벌어놓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중간 선거도 예. 중간 선거 그 기간 동안 협정 맺고 자체 뭐 서플라이 체인 조달할 거고 이러다가는 중국이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돼버릴 수 있다. 자, 이런 에너지가 일단 역학관계가 한쪽으로 조금 쏠려 있겠죠. 미국이 제가 볼 때 이겼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히토류 전쟁에 있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우위권을 가고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뭐 상호관세 유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 한 2주 전에 제가 써먹으려고 했다가 방송에 안 다루고 그냥 지나간 건데. 아 이거요? 지금 이 표를 저희 프리마켓 뉴욕에서요? 프리마켓 뉴욕도 그렇고 좌측에서 보여드리는 이 내용이 다 뭐냐면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발표 안 돼서 그렇지 중국에 지금 산발적인 시위가 어마어마하게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녁에 걸쳐서. 민심이 이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오른쪽에서 뉴스 저희 캡처 딱 민심이 이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방송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뭐 시진핑의 실각설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장유샤 지금 군부 최고 서로 사이 좋았는데 몸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대만 문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등 돌리고 해가지고 지금 시진핑 쪽 사람들 막 갑자기 사라지고 이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방송이라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지만 내후 외환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시진핑이 뭔가 제가 볼 땐 그 고개 꼿꼿이 들던 시진핑이 트럼프와 정적이잖아요 지금. 넘버 2 정적입니다. 먼저 전화했다는 얘기는 뭔가 내부적으로 본인이 후달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좀 본인의 우호적인 세력을 좀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좀 미국과 조금은 더 협상을 좀 하려고 유화적인 제스처. 그런 자 결국은 돌아왔지만 그렇게 되면 미중 간의 텐션이 어떻게 될까요? 좀 안정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자본시장이건 경제건 전 세계 뭐 서플라이 체인이건 간에 일단 긍정적인 뉴스 아니겠나. 기업들도 뭐 CEO나 일부 임원들도 뭐 어떤 기업에 대한 그 심리도 뭔가 우호적으로 좀 변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왔지만 그 와중에 지난주에 트럼프가 엔비디아발 좋은 소식 뭐 했죠? 호퍼, H200. 그 이제 수출하는 거. H200 수출 허용하는 거 검토하겠다. 그리고 그때 러트닉인가 어젠가 또 확인해줬죠. 그 기자가 질문했더니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보고서가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리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로 허용을 해주든지 어쩌든지 간에 미국하고 중국의 텐션이 조금씩 완화되는 뭐 어떤 이유에서든 미국에서도 그래 좀 완화되면 그동안의 그 긴장 때문에 트럼프 엔비디아한테도 고장 반도체 중국에 주지 마 이래갖고 막아졌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호사가들이 또 엔비디아 실적이 안 좋아지고 중국발 뭐 매출이 제로고 뭐 이런 이따위의 얘기들을 했단 말이죠. 만약에 이러다가 허용해줘 이러면 엔비디아 또 호재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돌아 몇 가지만 소개해드렸지만 지정학적인 갈등이라든가 지정학적인 갈등의 어떤 이 텐션이 줄어든다고 하는 거 굉장히 큰 영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치학 교과서의 패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확하게 정의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전반에 걸쳐서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패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패권 싸움에서 이기냐 지냐는 하나가 딱 죽는 게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반에서 뭐 서로 뭐 저쪽 친구하고 좀 화해하고 끝내자 패권이라는 건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첨예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완화 모드로 가고 있다? 어쨌건 긍정적인 뉴스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종전 평화 프레임워크인가요? 미국이 중간에 나서가지고 물론 그게 우크라이나한테는 좀 불리한 조건으로 될 거예요. 크림반도 했던 것처럼. 뭐 어쨌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본시장에 뭐 우크라이나가 땅을 뺏기든지 말든지 그건 자기네 사정이지. 일단 갈등이 완화가 되면서 유가 시장에서도 좀 훈풍이고 이러면 지정학적인 어떤 큰 그림 매크로 환경에서도 조금 뭐 완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좀 궁금한 게 제 대표님이 지정학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만약에 뭐 본인도 그러니까 만약 제가 미국 입장이라고 한다면 나의 지지율이 좀 내려가고 있고 현재 중간 선거가 내년에 11월에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도 나도 지금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중국도 중국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면 서로 우리가 좀 잘해보자라고 해서 서로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지금 엄청나게 힘든 구간이구나 해서 더 공격도 할 수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자 플레이어가 10명이라고 볼 때 한 7, 8등 사이에 그 정도면 에라 나 모르겠다 하면 질러봐 이럴 수 있죠. 1, 2등이잖아요. 전 세계 1, 2등입니다.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할 거고 서로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겠죠. 우리 같은 사람도 아는데
트럼프 혼자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헤리티지 재단이고 뭐고 그 미국 워싱턴에 가면요 K-스트릿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전 세계의 싱크탱크가 제가 1년 전에 집계를 보니까 싱크탱크가 한 17,000 몇백 개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4,000 몇 개가 미국에 모여 있고 미국 전역에 4,500개라고 하죠. 4,500개 중에 2,300개가 자그마치 워싱턴에 다 집결해 있습니다. 미국 대외 정책이나 정책들은 그 천재들 싱크탱크가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동네 아저씨들 얘기하는 이런 정책을 서포트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더 하겠죠. 미국하고 붙어봐야 누가 더 상처가 클까?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상처가. 중국도 지금 누구도 알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좀 약간 미스하고 넘어갔던 지금 그 트럼프의 지지율. 제가 볼 때 그것도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지난번에 현재? 지방선거 조지아주하고 뉴욕 시장하고 또 뭐 항상 그 주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세 개 시장하고 주지사 완패해버렸죠. 그러니까요. 물론 그 지역이 트럼프가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완패하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이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죠. 지금. 지지율 점점 떨어지고 많이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물가 굉장히 뜨고 있지. 돈 안 푸니까 알게 모르게 지방 연방정부 공무원 급여도 안 나가고 있고 일자리 잃고 있고 산업계에 지원해줬던 돈도 다 끊기고 있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봤던 중소기업 분야에서의 고용이 지금 박살나고 있잖아요. 이러면 여론이 좋아지겠습니까? 이게 친시장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지금 그걸 현재. 비아냥하시는 분들,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타코했다 하겠지만 그때 표현을 타코가 좋건 나쁘건 간에 펀더멘털에 좋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시장이 좋으면 되는 거니까. 네, 지금 같은 상황처럼. 그래서 돌아 왔는데 정책적인 측면 어떤 그 행정부의 또는 트럼프를 위시한 매크로 환경을 실제 주무르는 정책적인 측면 자체가 시장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정도가 지금 오늘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전장에서 거의 약보합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흔들림 가지고 어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저희 포트폴리오 주식형 자랑 한마디 하죠. 말씀 나오길래. 나스닥이 한 1% 올랐나요? 저희 혁신 주식형이 3.5% 올랐어요. 지금. 물론 조정 시간대에도 많이 빠졌죠. 하여튼 그 정도 가지고 오늘 좀 약보합인 거 뭐가 문제가 되겠냐. 거의 마무리 정도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조금 공격적으로 제가 한번 질러보는 건데 지금 이 시기 정도 저가면서 기회해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럼 지금 사실 이제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조정장에서 가장 자극적으로 움직였었던 발언들이나 이야기들 들어보게 되면 FMC 금리 인하가 이제 12월 달에 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갑자기 확 환호를 하는 딱 모습이니까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은 12월에 금리 인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싶어 하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지금 시장으로서 다 알게 됐잖아요. 늘 그랬죠. 그러니까 시장은 자기가 원하는 얘기만 해주죠. 근데 물론 이제 연준 위원들은 지금 관세보다는 인플레이션보다는 노동 지표가 지금 더 취약하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인하론 쪽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인하론 쪽에서 그죠. 거의 그 반반입니다, 지금. 중도파 한 3명 빼고 나머지 한 4대 4, 5대 5 정도가 노동시장 일색으로 노동시장이 불안하니까 내려야 된다. 라는 얘기하고 있고 반대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뭔가 부진은 있지만 심각한 정도의 부진은 아닌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야. 동결 내지는 내리는 거 난 반대야. 딱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것도 사실 이게 뭔가 데이터가 명확한 데이터가 아니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깜깜이니까 저희나 그 사람들이나 깜깜인 거예요. 데이터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우리가 금리가 인하될 거냐 올라갈 거냐 동결할 거냐 좀 성급한 판단이 의미 없는 판단이라고. 의미 없는 판단이 지금. 12월 달에 FMC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에 적어도 11월께 발표되겠죠. 그럼 제가 볼 때 11월 노동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11월 노동 데이터. 근데 그게 11월 달에 발표되는 FMC 이후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11월에 발표되는 10월 거. 11월 발표되는 10월 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이겠죠. 물가도 마찬가지고. 물가는 곧 나오니까. 근데 물가는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요? 그럼 노동 지표, 고용 지표를 한번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고용 지표는? 지난주에 다루긴 했지만 11월 20일에 발표된 9월 고용 지표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 넌팜 페이롤 비농업 신규 일자리 11만 9천 건. 이거 깜깜이 이전에 발표된 게 2만 건, 15,000건 이래가지고 노동시장이 붕괴까지보다는 이게 부진한 거 아니냐 했는데 11만 9천 건.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은 시청자분들께 죄송한 이거 오늘은 썰푸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악재가 없어요. 없어요 지금. 악재라기보다는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맞아요. 어제 시장 좋았고 중요한 건 지난주 월요일 다 다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그 외람되지만 예.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이 실시간 물가지표 트루플레이션 물가지표를 소개해드렸는데 예. 2회차 전에 제가 트루플레이션 인플로이먼트 인덱스가 한 달 전부터 발표됐다고 그래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시죠? 예. 그런데 비농업 신규 일자리 하고 지난주까지 발표된 11만 9천건 예. 발표된 거하고 왼쪽 그래프에 같이 트루플레이션 패턴이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5월, 6월 바닥 딱 치고 그다음부터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 노동 지표가 깜깜이더라도 이 실시간 물가 지표, 트루플레이션 발표하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우리가 디펜던트 할 수 있는, 디펜드 할 수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다라는 소개를 꼭 한번 드리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예. 패턴이 똑같거든요. 그럼 이걸 그대로 물가에도 대입하면 트루플레이션 물가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패턴이 굉장히 정확하다, 예측력이.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임금 상승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이 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또 갈 수 있으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저의 그 제가 이걸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는 저 지표를 사실은 소개해 드리는 거였고 저 지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노동시장이 회복되고 있으니까 금리 하락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물가 문제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 갖고 왔는데 지난주 우리 지난주 방송을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죠? 앵커님께서 박수 중요한 자료 하셨거든요. 그 ADP 리서치에서 발표하는 매주 주간 일자리 수 보니까 2020년 이후 2021년 이후인가 하여튼 올해 들어서 YTD 주간 일자리 수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는. 맞아요. 대신 그 대형 500인 이상 대형 기업에는 괜찮은데 맞아요. 500인 미만, 20인 미만은 박살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농업 신규 일자리 전체 이건 사실 9월 거니까 노동시장의 추세를 이걸로 판단하면 안 되죠, 사실은. 이미 올드한 데이터잖아요. 근데 가장 최신의 데이터인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ADP 리서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주간 평균 일자리가 그게 완전히 양극단 현상이 일어났던. 아니죠.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11만 9천 건 9월 달 거잖아요. 이미 지금 우리가 12월을 향해 갖고 가고 있는데 벌써 3개월 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착시 현상인데 시장이라는 건 가장 최신의 데이터와 그걸로부터 누적으로 된 추세를 보고 앞으로를 우리가 추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3달 전 9월 거 갖고 우리가 논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트루플레이션 실시간 고용 지표를 강조드린 거고 뭐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가장 최신 데이터는 제가 두 번째 강조드리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ADP 리서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주간 일자리 수가 중소기업에는 지금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노동시장이 어떤 식으로든 부진 추세에 있는 건 맞아요, 지금. 근데 그게 경기가 막 박살나고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확률로 제가 몇 프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12월 달 지금 여러 감론을 박에도 불구하고 이 추세가 ADP 데이터가 가장 정확하다고 하거든요. 노동 데이터 한 5가지 중에 이 데이터가 이 추세대로 가면 12월 달이 금리 인하 그러니까 인하 가능성 저는 적어도 반 이상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난주에도 원래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좀 보고 계신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틀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 데이터 갖고 판단하는 게 가장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게 지금 대표님 맞으셨어요. 지금 금리 인하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맞았다고 말씀드리긴 좀 머리가 무겁고요. 크리스토퍼 그러니까 존 윌리엄스 2인자, 뉴욕 연은 2인자 의미가 있죠.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해서 무게를 두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뉴욕 페드의 총재는 의미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FMC 위원 12명이죠. 그러니까 FMC 페더럴 멤버 거의 이사급이잖아요. 5명 빼고 아니요. 급보다 높아요. 그래요? 이사 5명 항상 보팅 항상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 말고 12명 지역을 여는 총재 중에 1년마다 5명을 돌려가면서 투표권을 주고 말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여는 총재 7명 중에 항상 고정인 사람이 있어요. 뉴욕 연은. 그게 뉴욕 연은이에요. 왜냐? 뉴욕 연은이 금융 중심지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많은 데이터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양반이 금리 인하 그것도 고용시장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 찬성표 던진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시장에서 좋게 반응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 한마디가 다른 어떤 여는 총재보다 훨씬 무게감이 더 무게감이 있었는데 그분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서 완전히 그냥 환호를 해버리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시장 예측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를 뭐 물론 불확실할 수 있겠지만 또는 완성도가 좀 낮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부분을 보면서 방향은 좀 같이 좀 지켜봐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상향 콜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네, 지난주에 네. 지난주였나요? 어제였나요? 이번 주가 마지막 조정장이다. 네. 이번 주가 마지막 기회다 우리에겐. 마지막 조정장이라고 하기는 너무 제가 조심스럽고 지금 거의, 당장 거의 마무리 국면 정도 된다. 마무리 국면이다. 그리고 아까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매크로 환경 얘기했죠. 예. 트럼프의 타코 시장 서포티브한 정책 전환, 피벗까지는 아니고 전환, 유동성 풀리기 시작하는 거, 예. 지정학적인 무드도 완화되고 있는 거. 예. 기업 실적 아까 언급해주신 기업 실적 제일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AI 뭐 과열론 무슨 과잉 투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제미나이 3 구글이 딱 잠재워버렸죠. 좀 약간 구글이 아직까지는 물론 아직 우리가 끝나진 않았으니까 AI라는 이 트렌드가 아직까지는 구글이 가장 선두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한 달 전인가 구글 살짝 언급했었잖아요. 맞아요. 살짝이 아니라 저는 매일 언급하고 있거든요. 예. 저 구글 한 3달 전에 구글 편입했다고 개인적으로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저랑 뭐 비슷한 분이도 한 분 나오셔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말로만 실적. 떠들지 말고. 알겠습니다. 왼쪽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률입니다. YOY 성장률이에요. AWS,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부분에 파란색이 전년 대비 매출액 성장률, 약간 자주색이 전년 대비 오퍼레이팅 인컴, 영업이익 성장성, 그리고 보라색이 마진율입니다. 30%, 20%, 40%, 영업이익률이 근데 지금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구글 클라우드가 85%를 그러니까요. YOY 기준으로. 그리고 매출 빅테크 총, 그러니까 테슬라 정도 뺐을 건데 제가 지금 6개 회사들 왼쪽 그래프가 6개 회사들의 총 매출 성장세 한번 보세요. 성장 추세를 한번 보세요. 저 엔비디아 꾸준하죠. 뭐 다른 옆에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저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뭐 들쭉날쭉은 하지만 기본적인 추세는 우상향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EPS 성장률보다 주가의 장기 흐름을 믿어 의심치 않을 만큼 유추해 줄 수 있는 데이터는 매출이에요. 왜냐? 그렇죠. 매출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시금석이거든요. 매출, 장사가 잘 돼야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단기적으로 기업 이익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건 단기 주가 움직임을 좌우하는 겁니다. 총 매출 성장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정말 그래주얼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는 AI 뭐 과열론, 주가가 좀 높다고 해서 대신 이익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으면 밸류에이션 지표 과열에 너무 의미를 둘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늘 예상하셨던 대로 제가 또 약간의 의심이 있었던 그 마음을 한 번에 또 풀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가 아마 뭐 우리가 앞서 뭐 야구로 좀 표현을 해주셨지만 뭐 8회 말 또는 마지막 조정장의 하나의 끝 마무리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러한 뭐 월가의 많은 의견들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뭐 휴장도 있기 때문에 여러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장이 또 어떻게 할지 하나씩 좀 체크해보고 다음 주에 또 이충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그논 투자자문의 이충환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